안녕하십니까. 제5차시입니다. 자, 1번. 단체 교습에서 힉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힉스 이론은 단체 교습의 과정이 얼마나 오래될 것이냐, 특히 파업 기간에 대한 그 이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노동자의 저항 곡선 또 사용자의 양보 곡선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용자의 양보 곡선입니다. 양보 곡선이고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고 이것이 이제 노동자의 저항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 요 길이만큼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또 임률은 임금 인상률은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노사 양측이 수락하는 임금 수준은 그 임금 수준에 도달시키기까지 필요한 파업 기간의 함수이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보곡선과 저항곡선. 두 번째, 사용자들은 파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 양보곡선이니까. 세 번째, 단체 교습에서 임금 등이 결정되는 과정을 교섭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기닝 파워.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단계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사용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위협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은 노동조합은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손실, 즉 비용이 발생된다. 왜 발생됩니까? 파업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기간 동안은 무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항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는 3번이에요. 교섭력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파업기간과 임금 인상률 사이의 그런 함수관계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필요한 파업 기간에 대해서 또 임률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인적 자본 투자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인적 자본은 교육도 인적 자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장 훈련도 인적 자본에 들어갑니다. 노동의 이동, 정보의 획득, 자기가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인적 자본을 모으는 겁니다. 건강해야 인적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은 A, B, C, D, E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면은 A, B, C, D, E 다 되는 거, 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자발적 노동 이동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발적 노동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A라는 직장에 있다가 B라는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이동을 하는 거지, 이익 없으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직장에 있을 때보다 B라는 직장이 월급이나 아니면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에서 이익이 돼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여기는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장래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 직장에서의 수익의 차. 현 직장에서는 100만 원 받는데 거기서는 200만 원 받는다. 그것을 미래의 돈이니까 이자로 할인해서 할인율로 계산하는 것이 이동의 현재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동에 따른 심리적 비용.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조금 많이 받지만은 또 거기에 또 조직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심리적 비용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직장 이동에 따른 이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의 고용 규모,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4번.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왜 하더라 그랬죠? 관습, 숙련의 특수성, 역량 훈련. 이것이 내부 노동시장이 만들어진 요인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노동조합의 조직 부분과 비조직 부분에 관한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기 조직 부분이에요. 여기 비조직 부분이에요. 이 조직 부분이고 비조직 부분이에요. 조직 부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은 비조직 부분이 노동조합을 조직할까 싶어서 먼저 이렇게 임금 인상 시켜주는 걸 갖다가 위협 효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임금 인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 격차를 임금 인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금 격차를 축소시킨다 그랬죠. 여기에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금 인상 요구하면은 여기는 노동조합이 조직될까 싶어서 임금 인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차를 축소시키잖아요. 격차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 효과인데 위협 효과도 격차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B가. 그러면 A1과 2 중에서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전 효과는 뭐냐 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은 여기에 해고를 임금 인상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 부분에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서 이 실업자가 다시 비노조 조직 부분으로 가가지고 비노조 조직 부분 임금을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A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대기 실업 효과는 뭐냐 하면 조직 부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은 비조직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 부분 쪽으로 옮기고 가고자 여기서 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대기 실업으로 있는 거예요. 그 대기 실업으로 있으니까 대기 실업으로 있다 보니까 B라는 조직에서는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서 여기도 임금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와 C가 임금 격차를 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6번째.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부르는 이유. 생산 요소라는 게 뭐죠? 뭐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면 자본하고 노동이 있겠죠. 그죠? 자본과 노동으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요가 왜 파생 수요냐? 이것은 생산 수요에 대한 그 수요는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되기 때문에 유발 또는 의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 수요라 하기도 하고 유발 수요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7번. 실질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방식은 실질이라는 말이 붙으면 물가를 감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임금 상승률에다가 물가 지수를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위하도라 그랬죠. 내부 노동시장이 왜 형성되느냐. 첫째는 현장 훈련. 두 번째, 숙련의 특수성. 숙련이 그 회사만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련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것이 요 기능의 특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관습이라 한 것은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돼 있으니까 그 회사의 장기 근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관습이 있어요. 위계적 직무 수열 이거로서 현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현장 훈련. 그런데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하고 그 회사의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 회사의 관습이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장기 근속 한쪽에 필요 없게 된 인력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데려와서 쓰는 거 이게 장기 근속입니다. 그게 그 회사의 관습인 거예요. 그 회사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특수성이 바로 숙련의 특수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계적 직무설이 뭐냐면 현장 훈련을 이렇게 현장에서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9번.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실업과 미충원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실업, 즉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이러한
이미 요 고바지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2번입니다. 마찰적 실험. 그 다음에 10번 보상적 임금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 발생시킨 요인이 아닌 것은 작업 환경이 나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더 준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해당되는 것이고 2번은 고용이 불안정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더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교육훈련을 더 받은 사람한테 돈을 더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임금 더 준다 그랬습니다. 성비를 차이 이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11번 자 경쟁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 고용해서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요는 5명을 고용하고 2,000원에 아이스크림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시간당 12,000원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었죠.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개 생산물 가치가 한 개 그 노동자 한 사람에게 줄 임금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임금하고 똑같다. 그럼 임금이 얼마예요? 자, 임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여기 12,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임금과 똑같으니까 12,000원이 한 개 생산물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생산량은 몇 개 생산하면 6개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하면 6개 생산해서 2,000원에 판매하니까 12,000원 만들고 임금은 12,000원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 오른다면 현재의 고용 수준에서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얼마이며 A씨는 노동 투입량을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3,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6개 만드는 것이 3,000원 되었으니까 한 개 생산물 가치는 18,000원이 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2번과 4번이 답인데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남으니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임금 격차의 원인은 생산성 격차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두 번째 보상적 격차 다시 말하면 작업 환경이 나쁘다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임금이 더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 남녀 간의 성차별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임금 체계 속임금은 사람의 그 인적 특성에 따라서 임금이 체계가 잡혀져 있는 그런 임금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임금 배분이 결정되는 것이 속임금 체계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급은 대표적인 속임금 체계가 아니라 직무급은 대표적인 속직적 체계다. 속직적. 요 밑에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직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속직적 임금 체계를 한다. 이는 속직적 체계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숙련도가 향상 다 속임금이에요.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속임금을 별로 안 주고 전부 다 직무급으로 바꾸고 있죠. 14번 경기 침체 시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져 가지고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실망 노동자 효과라 그럽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 있어요. 실업자인데 어차피 실업자는 어떻습니까? 실업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바로 구직 단념자로 갑니다. 근데 구직 단념자로 가게 되는데 이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근데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많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실망 노동자 효과라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비노조원은 노력도 없이 노조 활동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노동조합비에 해당되는 만큼을 공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에이전시 샵이에요. 3번.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픈샵 가운데서 노동조합은 마음대로 가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든가 하면 비노조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임승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비만큼은 내놓아라. 그렇게 사용자하고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비는 거두게 되는 것 갖다가 에이전시 샵이라 한다. 그 다음에 16번. 전체 근로자의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근로자의 20%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면 20%가 실업률이잖아요. 근데 실업 탐색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그대로 20%가 된다는 게 아니라 1년 중에서 3개월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5%가 실업률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사용자는 교섭력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사용자는 재정 능력, 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용자들이 외부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근로자의 교섭력에 해당되지 사용자는 외부에 취업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8번.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이고 두 생산 요소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을 경우 보완제는 뭐냐 하면 커피하고 설탕이 보완제예요. 커피하고 설탕. 그러면 커피하고 설탕은 서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노동 수요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자,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다면 보완제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다면 노동의 가격도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왜냐하면 보완제이기 때문에 커피하고 설탕이 같이 움직이니까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가격도 하락합니다. 노동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처럼 이렇게 노동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이거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하여 하는 것이 직무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줄어드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정답은 마찰적 실업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